2026년 4월 한국 국적 선박 HMM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95%, 전체 에너지의 70%가 바로 이 해협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단 몇 달만 막혀도 대한민국의 공장은 멈추고 난방은 끊기고 경제는 붕괴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이 한미동맹 70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거부의 방향이 중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구조적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2026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직접 지명하며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답변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내법 절차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 중. 지난 4월 한국 선박 나무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5월 15일 중국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규탄 결의안을 공개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대사의 거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것이라서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결의안 참여를 지금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부하고 이재명 정부가 침묵하는 이 기이한 평행. 우연일까요? 아니면 전략일까요? 이재명 정부의 이 행동은 갑자기 돌발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출범 이후 사드 추가 배치 논의는 철저히 회피되었고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에는 일관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료의 방한 직후마다 민감한 결의안 동참은 일관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패턴이며 국제사회는 이미 이 패턴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반미 입장에서 협조하고 있다는 신호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는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자리가 중간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타카이치 총리는 파병을 조기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입지는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미국에는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를 폐기하고 일본, 필리핀, 호주를 방어막으로 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는 기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등을 돌리는 순간 한국은 70년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자주 외교의 실체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10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이것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며 소비자 물가가 연쇄 상승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한국 주력 수출 산업의 생산 비용이 동시에 급증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병을 거부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25% 관세가 반도체와 화학제품으로 확대된다면 대미 수출은 절벽 앞에 섭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현실화되면 국방 예산은 왜곡되고 정작 필요한 방산 기술 투자가 사라집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은 줄도산하고 민간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 청구서가 두꺼워지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파병 거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에너지 안보 없이는 경제 안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트럼프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자국의 석유는 그들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강자의 새 원칙입니다. 한국이 이 원칙에서 이탈하면 미국의 상호주의는 반드시 작동합니다.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보장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 균열의 신호는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의 문을 열어줍니다. 중국이 서해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은 ICBM 도발 빈도를 높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세력 균형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한미연합방위 체계, 킬체인, KAMD, KMPR, 이 통합 운용 체계의 균열이 생기면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력은 치명적으로 저하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거부하는 것은 군함 몇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 방어의 근간인 한미동맹 그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지금 당장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중입니다. 이 임무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것은 국내법 위반 없이 즉시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 결정 하나로 한미동맹의 신뢰는 즉시 회복되고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함 파견이 어렵다면 인도적 지원과 정보 공유를 통해 미국 주도 해양안보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우파 정권만 파병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라크 전쟁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이 동맹 책임을 이행했던 그 결정이 오늘날 어떤 외교적 자산이 되었는지 이재명 정부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주 외교는 동맹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 안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주 외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중국과 반미전선을 함께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에너지 위기, 경제 타격, 국방 공백, 외교적 고립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반미 노선이 낳은 구조적 귀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재명 정부의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